물어보고 있죠. 115번은 쟁송하면은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두 가지를 묶어서 쟁송이라고 하지. 네. 제소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자, 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응? 그래서 키워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소송기간 따라야 돼요. 네, 맞고 2번. 자, 첫째 줄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야. 이게 주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이 정한 소송기간은 어떻게 돼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럼 다 처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 근데 부작위라는 건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부작이야. 그러면 처분이 없는데 뭐 언제 그 기간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 다 처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90일이고 뭐 따지는 거잖아. 따라서 그런데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또 거치면 의무행심판을 거치는데 의무행심판 거치면 재결이 나오잖아. 그러면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송해야 되거든. 법이 정한 기간. 그러니까 그래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 두 번째 줄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이 원칙. 그러니까 곧바로 부작위법 확인 소송 할 때는 곧바로 소송을 낼 때는 아무 처분이 없으니까 기간 제한을 안 받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끝에 행정심판을 거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재결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돼. 그러니까 정리. 부작위법 확인 소송.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이 원칙.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심판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을 할 때는 기간 제한을 안 받는 거다. 하지만 두 번째 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칠 때는 기간 제한을 받는다. 응? 이게 대법원 판결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3번을 연습 한번 했을 거야. 이 소송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취소송을 낸 게 아니잖아. 그지? 처음부터 취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지? 처음에는 곧바로 행정심판 안 거치고 곧바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냈대요. 그러면 기간 제한을 안 받고 소송한 거지. 그지? 그랬다가 뒤늦게 취소도 해달라고 취소를 또 병합을 시켜서 청구했대요. 그러면 질문의 요지는 뒤에 청구한 취소를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한 거로 볼 거냐?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따져야 돼? 맨 처음에 소송 낸 시점이 원래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냐? 이걸 따져야 돼. 그지? 그래서 핵심은 근데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하나가 있어. 어디 있어? 첫째 줄에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그지? 응? 요게 힌트야. 이 말 속에는 두 번째 끝에 취소소송 제기할 때 그 정해진 기간 90일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상대방은 어쨌든 상대방이 맨 처음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낸 거는 자기는 자기한테 어떤 처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처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국민이 신청을 했어. 뭔가 자기한테 뭐 허가니 이익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이 아무런 처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처분이 있는 거로 이게 인정될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분이 있다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또 이제 소송으로 바꾼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뒤에 그 취소송은 언제부터 제기했어야 되는 거야? 원래 아무 조치가 없었던 때라고 생각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했어야만 취소송을 받아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마지막 줄은 뭐에 대해서 취소송으로 변경을 했잖아.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냈다가 취소송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 변경한 취소송은 적법한 소송기간 내에 제기한 거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으려면 여기 나왔듯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시작머리 있잖아. 그게 바로 취소송 제기하는데 필요한 90일 이내에 제기했다는 말이 앞날부터. 그러니까 맞게 되는 거야. 응?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가 안 나오고 거기에 뭐냐면 이제 이 경우에 어떤 처분의 불가정력이 생긴 후에 어떤 처분이 있는데 불가정력이 생긴 후에 그냥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취소송으로 변경. 이러면 90일 지나버린 거지. 그럼 취소송 안 받아주고 각하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해한 것 같아. 자, 3번 오 4번은 어떻게 돼? 소극적 처분이란 말 나오지? 다른 말로 바꾸면 거부 처분인 거야. 소극적 처분이란 건 소극적이란 말은 국민의 어떤 법적인 상태에 아무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내용의 처분을 소극적 처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거부 처분하고 같은 말이야. 거부 처분하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틀렸어. 왜 틀렸어? 응? 자, 소극적 처분, 즉 의무이행 심판은 두 가지가 다 대상이 되잖아. 거부 처분하고 부작위. 그치? 근데 거부 처분은 처분이 있는 거니까 거부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돼. 근데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는 기간 제한을 안 받습니다. 따라서 부작위 때문에 틀린 거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는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을 아예 없어요. 그래서 X.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잖아.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봐. 세 가지 뭐 있지? 자, 행정심판법이잖아. 행정심판 종류, 취소심판, 그다음에 뭐 있어? 그다음에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심판, 그다음에 의무 이행심판, 심판 청구할 때 첫 번째 제소기간 있느냐, 그지? 기간 적용 받느냐, 제소기간 적용되느냐, 취소심판 당연히 적용돼. 안날부터 90일 있은 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무효등 확인 심판은 기간 적용 없어. 그 다음에 의무행 심판 둘로 나눠야 돼. 의무행 심판은 거부 처분 대상으로 할 때는 처분을 대상으로 의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적용을 받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의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적용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제소기간 있고 집행정지. 법원이 최종 판정 나오기 여기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 판정 나오기 전에 이거 효력이나 집행 멈춰놓고 판정한다. 집행정지 결정 내려줄 수 있느냐? 당연히 가능해. 여기도 무효동하기 심판도 집행정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의무이행 심판은 집행정지가 인정이 안 돼요. 즉 거부 처분은 정지해 놓아야 어떻게 된다 그랬어? 거부 처분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임시 돌아가는 것일 뿐 아무것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음으로써 아무것도 임시로나마 얻는 이익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부작위는 정지시킬 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가 행정심판에 하나가 또 뭐 있지? 사정재결. 이 청구한 사람의 주장은 맞아. 이거 위법부당한 조치다라는 건 맞지만 이거 공익 때문에 이거 들어주지 못한다. 이런 판정이지. 사정재결. 그래서 취소 심판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것들이야. 결국 이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다 잘 봐야 돼. 여기에 이게 적용이 되고 안 되고를 잘 봐야 돼. 자, 무효동하기 심판에 사정재결 내릴 수 있어 없어? 무효로 인정되면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사정재결한 건 못 내린다. 근데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사정재결 내릴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정재결은 두 군데에서 인정이 돼요. 사정재결은
취소 심판하고 의무행 심판에서 무효동하기 심판에서만 안 되는 거고. 응? 요거 둘 잘 나눠보고. 자, 그러면 4번 틀렸고, 그다음에 5번 어떻게 돼? 아, 첫째 줄. 이런 걸 무슨 소송이라 그러지? 자, 무효를 당연자는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니까 애초부터 무효인 조치였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해달라는 거야. 응? 그래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 원래 취소송은 원래 효력이 있던 행위를 없애는 판정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무효인 조치인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 기간 적용 안 받아요. 원래 무효인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원래 무효인 처분이 있어. 본래 무효인 행위가 있어. 본래 무효인 행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송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래. 우리 법원이 두 가지 방식 다 인정해. 처음부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응? 취소 제기한 경우는 이때는 당연히 뭐야? 취소 요건을 다 갖춰야지. 응? 취소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응? 구비해야 합니다. 응? 그런데 이 원래 무효인 조치에 대해서 원래부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정을 해달라고 취소송을 제기한다. 응? 제기. 이거 할 수 있대 우리 대법원이. 근데 이거는 이제 무효를 선언해달라는 의미지만 소송의 방식이 취소 소송으로 제기한 이상은 이 경우도 취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대. 응?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여기죠. 응?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위에 거는. 근데 요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 판결해달라고 취소송 제기할 때도 취소송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취소송 요건은 여기서 요건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소기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하게 돼 있으면 규정이, 그럼 행정심판 거쳐야 되죠. 응?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나서 소송하게 돼 있으면 이것도 거쳐야 됩니다. 응? 그런 거죠. 그래서 5번 어떻게 돼? 제소기간 준수해야 한다. 맞습니다. 취소송 요건을 갖춰야 돼.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었고, 뒤로 가니까 이번에는 116번 집행정지 묻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이거 법 규정이야. 이거 줄여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 할 수 있어? 응?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어도 그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싸움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효력, 집행 이런 거 안 멈추는 게 원칙이다. 우리나라. 응? 이거를 우리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 이제 묶어서 집행부정지 원칙.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거 안 멈춰놓고 판정 진행하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기더라도 회복 불가능하거나 어떤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판정기관이 직권으로 멈춰놓든가 신청을 받아 멈춰놓고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이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멈춰놓고 판정을 하면 상대방한테는 이제 이익이 되겠으나 공익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뭐야? 이게 행정심판에서나 소송에서나 집행정지 못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네, 3번은 집행정지 모두 허용하다. 3번은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여기에 승복 못하는 소송 당사자는 상급법원에다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 다시 판정해달라고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해놓은 반면 행정심판법은 이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놨다. 응? 5. 그 다음에 4번 행정심판법은 원래
이 집행정지 결정 같은 거 위원장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응? 그래서 물어보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들어가면 몇 명의 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지? 총 9명. 위원장 뭐 해가지고 9명으로 회의를 해서 거기서 9명으로 회의체가 구성이 돼서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해서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나는 거야. 응? 그런데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다 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여기 보면 위원회가 뭐 결정하는 거 기다릴 어떤 여유가 없다든지 막 이럴 때는 일단 급박한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응? 그거 물은 거야. 행정심판법은 급박한 경우에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는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또 그런 규정이 없어요. 법원이.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뭐 법원의 결정에 가르면서 재판장이 직권으로 단독으로 결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응? 맞고요. 5번은 반대로 설명이 돼 있네. 자,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선 소송이 더 까다롭습니다. 소송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걸 막기 위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행정심판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는 좀 약한 거예요.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을 정지 결정.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집행정지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다 생각하면 돼? 그렇지. 심판이. 행정심판이. 왜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더 까다로운 거잖아. 중대한 손해가 좀 더 범위가 넓은 거야. 응? 그래서 어쨌든 자 행정소송은 첫째 그때 중대한 손해가 아니고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에서의 요건. 그리고 셋째 줄에 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거는 소송에서 집행정지 내리기 위한 요건. 응?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있어. 그 다음 117번 보면 가구제 물어봤지? 다른 말로 가구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임시구제.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뭔가 조치를 해주는 거죠. 네. 이 가구제 일단 가구제 하면 머릿속에 떠올라는 게 두 가지 제도. 하나는 뭐야? 집행 정지해 놓는 거. 또 하나는 임시조치, 임시처분해 주는 거. 응?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거야. 칠판에 쓰고 했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가구제라고 해서 가구제 또는 임시구제 제도,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임시구제하는 제도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판정 나올 때까지 이 처분,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놓는다 하는 집행정지. 또 하나는 뭐야?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상대방한테 뭔가 임시로 무슨 지위, 허가받은 자로 일단 인정한다. 뭐 이런 것처럼 또 얘 일단 서울대에 뭐 다닐 수 있는 입학할 수 있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자를 일단 인정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이제 가처분이라고도 하는 거. 가처분 또는 가짜가 이제 임시처분. 자,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둘 다 인정. 응? 집행정지도 해줄 수 있고 임시처분도 내려줄 수 있도록 돼 있어. 다 공공복리 위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는 어떻게 된다? 행정소송에서는 자 행정소송을 또 우리가 둘로 나눠보자. 행정소송에서는 이게 둘. 여기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정하고 있죠? 당사소송은 집행정지가 없어요. 자, 가처분도 나눠.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이란 게 인정 안 된다. 임시처분. 응? 근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반대로
가처분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응? 여기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응? 자, 근데 이거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서 인정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 없는 사항은 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에 의해서 당사소송의 그 가처분이 인정되는 거야. 응? 자, 어쨌든 1번, 117번의 1번은 뭐니까, 자, 행정심판에서는 뭐가 인정되고 있어? 임시처분, 응? 가처분이라는 게 인정. 근데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제도, 임시처분제도 규정이 없습니다. 응? 5. 2번,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들어가 있을 때는 허용 안 된다. 응? 3번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아마 원고가 신청을 했나 봐. 그 들어주려면 뭐야? 그거 멈춰놓지 않고 진행하면 뭐야?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 집행정지 인정되면 여기 틀렸지? 지금 소송 물어봤잖아. 소송은 요건이 뭐라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에서 물어볼 때지. 그지? 중대한 손해 때문에 틀렸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4번은 국민이, 즉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집행 정지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려면 왜 집행이 정지돼야 되는지, 정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문서에다 써서 법원에 내야 돼. 응? 신청하는 자가. 그게 바로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는 거야. 문서로 써서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세 가지를 묶어서 다 간단한 말로 집행정지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세부적으로 있지. 뭐야? 효력을 정지해 놓는 거, 집행을 정지해 놓는 거,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거. 그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냥 집행정지 이렇게 묶어 말하잖아. 근데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제일 센 게 뭐야? 효력을 정지해 놓는 거야. 근데 효력 정지하는 거 제일 센 거는 그보다 약한 집행을 정지해 놓거나 절차 계속하는 거, 절차 속행만 정지해줘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약한 거를 해주지 제일 센 거는 해주면 안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효력 정지해주는 결정은 집행이나 절차 속행만 정지해도 뭐야? 목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안 된다. 응? 네, 뭐 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자, 정답 3번이었고, 그다음에 118번은 서체주 끝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겁니다. 응? 이거는 행정소송에서나 행정심판에서나 같은 논리입니다. 응?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뭐냐면 이거 뭐야? 우리 다 문제 풀면서 또 연습했었지. 응? 집에 썼었지. 자, 시장이 A한테 맨 처음에 뭐 한다? 그 허가 신청을 받고 맨 처음에 거부한다. 거부 처분. 근데 거부 처분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야? 뭐였다? 신청서 뭔가 기재 사항이 구비 서류가 빠졌다. 응? 구비 서류가 이게 안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맨 처음에 이유야. 응?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을 냈어. 이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제기 후 재판이 진행 중인데 행정기관이 소송 도중에 뭐 하는 거야? 원래 거부한 이유 원래 이거였는데 이거를 다른 이유로 바꾼다든지 거부한 이유 다른 거로 바꾸거나 원래 이유에다가 또 추가하는 거야. 거부한 이유는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또 추가하는 거. 그치? 소송 제기 이후에 거부 처분한 이유를 추가하거나 이게 변경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 무제한으로 받아주면 행정청이 거부한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을 무제한으로 받아주면 소송을 제기한 국민만 또 억울해져. 왜냐면 국민은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게 돼. 응? 그렇다고 또 이걸 아예 허용을 안 하면 또 문제가 있어. 왜냐면 요거만 갖고 판결을 했는데 행정청이 또 다른 이유 가지고
다시 똑같은 조치를 또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괜히 재판을 또 그 사람은 또 소송하면 재판을 2번, 3번 계속 하게 되잖아. 이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법원은 어떤 근거로 어떤 정도로 정리하고 있어? 우리 판례는 행정청이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이유가 둘이 어떤 관계냐?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이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동일성이 있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면 그거를 추가 변경하는 이유를 받아주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재판해주고 만약에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동일성이 없는 이유를 행정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그러면 법원은 그거 안 받아줘.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만 갖고 재판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 이유를 추가한다고 예를 들면 뭐 했냐면 이거 허가해주면 뭐야 환경에 큰 불이익 우려 이거 우려 있다는 이유를 추가했어.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 행정청이 이거 허가해주면 안 되는 이유, 거부한 이유에는 허가해주면 환경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하면서 이유를 또 추가했어. 그럼 이거 법원이 이거 고려해줄까 안 해줄까? 응? 이거 이때는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나중에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추가한 이유 이거 비교해야 돼. 이게 사실상 동일한 이유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 이게 동일한 이유로 볼 수 있어요? 전혀 아니지, 그지? 그럼 이거는 법원이 고려 안 해. 그런 논리야. 응? 그렇다면 자, 1번을 보니까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처분시로 볼 경우, 그죠? 이게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통설 판례입니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볼 때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맞습니다.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발생한 법이 바뀌었다든지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바뀐 걸 사정을 내세워서 자기가 한 처분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분쟁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라면 그러면 분쟁 대상이 됐던 처분을 스스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변경된 사유에 맞춰서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죠. 하여튼 핵심은 앞부분에 게 중요한 거예요. 즉 처분시를 보는 게 판례고 처분이 행해지고 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추가 변경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이 두 줄이 핵심이에요. 즉 추가 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 사유는 처분을 행할 때 있었던 사유,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5 앞에 두 줄이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들 2번의 키워드는 뭐야? 두 번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이게 중요해요. 기본적 동일성. 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만 추가 변경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 이거는 구비 서류가 안 됐다는 거고, 이거는 환경에 영향 준다. 이건 전혀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거 행정청이 아무리 내세워도 이거 법원이 고려 안 해요, 이 재판에. 자, 3번은 이 처분한 행정청이 소송이 제기된 후에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는 건 아니다. 변경하지는 않으면서 다만 이 처분한 이 법조문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건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법원이 이거 고려해서 허용하고 이것까지 고려해서 재판한다는 얘기죠. 자, 3번도 판례로 맞아요.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처분할 때 내세웠던 이유, 이거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단지 자기가 한 처분이 행정청 입장에서 자기가 한 처분이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하다 하는 거를 내세우기서 그 근거법 법조문만을 추구하는 건 괜찮다. 5.
4번. 자, 처분 사유의 변경이 있어가지고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자, 어려운 단어서. 소송물이 변경된다. 이게 중요한 힌트예요. 소송물이 변경된다는 건 완전히 별개의 소송이,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소송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먼저 제기했던 소송하고 전혀 다른 소송이 돼버리는 거야. 소송물이 변경된다는 건 전혀 별개의 다른 소송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는 앞에 처분하고는 별개의 처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논리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소송이고 별개의 처분에 대한 소송일 뿐이니까. 그래서 처분 사유의 변경으로 하여튼 소송물이 변경된다는 말에 키워드를 둬야 돼요. 소송물이 변경되면 완전히 먼저 제기했던 소송과 전혀 다른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거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처분할 때 내세웠던 이유를 바꾸는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119번 행정소송에 있어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증명책임은 입증책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 아주 기초가 뭐야? 소송을 제기한 원고, 피고, 당사자가 있는데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주장하고 지가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게 기본 논리야. 자기한테 유리한 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된다.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이 있는데도 자기가 주장도 안 하고 입증도 안 하면 결국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논리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요. 그러면 1번. 자, 박스 안에 기억본 있죠? 기억본은 키워드가 사정 판결이에요. 사정 판결 대충 뜻 알죠? 자, 사정 판결 내려달라고 누가 신청할까요? 원고가 신청할까요? 행정청이 신청할까요? 원고는 미친 사람 아니면 사정 판결 내려달라고 신청할 리가 없죠. 사정 판결은 원고가 이 처분은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취소달라고 소송한 건데 위법인 건 맞지만 취소 못해줘 하는 판결 아니야. 공기 때문에. 그럼 원고는 지는 거야 소송에서. 그럼 원고가 신청할 리는 없지. 결국은 이제 행정청이 처음에는 이제 이 처분 위법 없다고 다투다가 결국 나중에서 위법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근데 위법 인정하더라도 공익을 이유로 이거 취소하면 안 됩니다. 사정 판결 내려주세요. 이거 행정청이 법원에다 신청하지. 근데 이제 행정청이 법원에 사정 판결을 해도 신청한 경우도 이제 법원이 심사해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지만 행정청이 신청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이건 취소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그래서 거기 키워드 즉 두 번째 줄에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청받아서도 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기억 5 니은번. 자, 니은은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민이 무슨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겠지? 근데 공공기관이 거부를 했겠지?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왜 거부하는지 이유를 달고 거부를 했겠지? 근데 상대방은 뭐 했어? 자기가 청구한 정보 공개 청구 거부한 조치는 위법이다. 취소를 속냈지? 그럼 법원이 어떻게 돼? 그 재판에서 여기 입증해야 되는 거 주장하고 입증할 문제가 뭐예요? 니은에서 비공개 사유죠?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 못하는 거다. 이 비공개 사유,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있다는 점, 이거 누가 주장하고 입증해요? 이거 증명되면 누가 유리한 겁니까? 정보 공개대로 청구한 국민이 유리해, 거부한 행정청이 유리해. 행정청이 유리하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한 행정청이 입증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지. 따라서 피고인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된다. 그죠?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디귿번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 판결 내려달라고 소송한대. 그러면 두 번째 줄, 원고가 먼저 뭐 해야 돼?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무효다라는 걸 먼저 주장하고 그 무효라는 점을 먼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응? 그렇지? 반대로 행정청이 이건 무효 아니야 이걸 먼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아닌 거고 원고 측이 먼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게 왜 무효인지를 증명을 해야 돼. 그러고 나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인정이 되면 그 반대 사실을 이제 행정청이 무효 아니다. 그 틀렸다 하는 걸 반대 사실을 행정청이 입증하는. 여기는 무효라는 점. 여기 포인트예요. 무효라는 점은 인정되면 당연히 소송을 낸 원고 국민이 유리한 거 무효라는 점은 국민이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지. 응? 그래서 맞습니다. 원고 리을은 자 리을은 말인 건데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하여 공무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라든지 그래서 공무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신체 장애 정도가 법이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당연히 그는 유공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입증해야 되겠지. 응? 그렇지만 야, 그 부상 입은 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 잘못으로 부상 입은 거다. 그럼 결국 이거는 너 유공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거는 단히 유공자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게 소송이니까 거부를 했겠지. 거부를 했으니까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거부한 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건 당연히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겠지. 그러면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다 밖에 썼네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119번 같은 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 아주 기초 논리, 지가한테 입증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한 뒤에 그게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하게 지는가를 따지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그다음 120번은 판결의 효력. 원래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은 늘 필수로 나옵니다. 판결의 효력. 자, 1번 기판력이라고 해서 기판력. 일단 간단하게 기판력은 법원의 결론이지 이 처분은 위법이다. 아니면 반대로 이 처분은 위법이 없다.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법원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렸는데 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또 소송? 그러면 이번에는 소송에서 위법이 맞다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행정청이 또 소송? 영원히 소송? 안 되지. 응? 그러니까 법원이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결론을 딱 내리면 더 이상은 그 문제는 이제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정이 난 걸로 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반대 주장을 하면서 또 소송을 하고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설령 소송을 내도 법원이 이미 판결로서 위법인지 아닌지 확정난 문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재판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응? 그게 바로 이제 기판력입니다. 근데 기판력은 결국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의 최종 판단은 판결 내릴 때까지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는 거다라는 게 거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판력이라는 효력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이제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번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거 맞고, 따라서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 그럼 재판에서 주장하지. 이미 다 재판으로 판결 나온 뒤늦게 그 이전에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그 판결에 어긋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걸 왜 안 하고? 그래서 1번, 2번은 자 기속력, 기판력과 기속력은 다른 거예요. 기속력은 판결에 행정청이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판결대로 행정청이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게 기속력이에요. 기판력은 위법이다 아니다 판결이 확정나면 국민이든 행정청이든 다 그 판결에 어긋나는 주장 다시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기판력이에요. 자, 기속력은
그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입니다. 맞고요. 여기에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 이유에 포함된 위법사유. 맞아요. 이것도 정리하면, 자, 1번에 나온 기판력은 하고 2번에 나온 기속력의 범위인데,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구속되는 거예요. 판결의 주문. 여기는 판결의 주문. 이거 쉽게 말하면 주문은 뭐야? 위법이다 아니다 결론. 응? 위법하다는 결론 플러스 뭐야? 왜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는지 이유. 아주 핵심만 말하면 주장과 이유. 주문과 이유. 기판력은 위법이다 아니다 결론 내린 거예요. 응? 그러면 2번 맞는 거예요? 자, 키워드 기속력 뭐와 뭐 주문과 이유. 그렇죠? 거기에 위법이라고 판단 내렸고 왜 위법하다고 판단 내렸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잖아요. 이유. 그럼 행정처는 거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속력이에요. 주문과 이유. 이 둘을 구별하세요. 주로 시험은 이제 이거 많이 내. 기속력을 많이 내는데 기속력 주문과 이유. 그다음에 3번. 자, 첫째 주문 거부 처분. 응? 거부 처분 나와요. 그런데 법원이 뭐라 그래? 거부 처분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 내렸대요. 자, 신청, 국민이 신청, 행정청이 거부 처분. 상대방이 거부 처분한 거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취소 판결. 그러면 어떻게 되지?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가 뭐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야 돼. 재처분해야 되죠.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해주면, 행정청이 안 해주면 가서 법원에 가서 일러 신청. 그럼 법원이 왜 판결 취지대로 안 하냐? 행정기관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안 해주면 법원은 얼마씩 하루 물어줘라. 간접강제 결정까지만 할 수 있어. 법원이 직접 신청대로 처분해주고 할 수는 없어. 그지? 즉 직접 처분이란 건 법원은 못해. 행정청이 아니니까.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 자, 어쨌든 자, 거부 처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예, 둘째 줄은 뭐 취소 판결 나왔다 그러지. 근데 첫째 줄에 끝에 보면 실체법상의 위법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이 상대방은 예를 들어 허가 신청을 했는데 법이 정한 허가 요건 다 구비했다는 거야. 실체법상의 위법 이런 건 얘가 허가받을 요건을 다 구비했는데도 행정청이 거부했다는 거지. 이게 요건 구비 안 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거 이거 잘못이다 이거야. 그렇다면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 응?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얘는 허가 요건 다 구비했는데도 거부한 거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허가해줘야 되는 게 판결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응? 자,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 응? 그러니까 실체법상의 위법. 실체는 내용. 그러니까 이 허가 신청한 국민은 허가받을 요건 다 구비했는데 그런데도 행정청이 얘는 뭐 허가 요건 구비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거부한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야. 얘 요건 다 구비한 사람이다. 그럼 판결의 취지가 뭐야? 얘는 허가가 됐어야 되는 건데 왜 허가 요건 구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느냐? 잘못됐다. 판결 나오면 원칙은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맞다는 거지 원칙이. 응? 근데 반대로 절차를 안 지켜서 거부한 처분 절차 안 지켜서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취소한다. 판결 나오면 어떻게 돼? 그건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 뿐이니까 다시 제대로 절차를 밟아 다시 거부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실체법상의 위법이 있다는 얘기는 허가 요건을 다 구비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판결대로 하자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거지. 응? 그 다음에 3번, 4번 간접강제. 이거 물어보면 그리고 뭐 연결해? 첫째 근데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 있지? 이렇게 하고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는 뭐야? 간접강제가 인정이 안 된다. 응?
자,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칠판에 다 썼었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써. 신청, 거부처분, 행정적인 거부처분. 자,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여기서 취소 판결 나왔어. 그러면 행정청은 뭐가 있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서 다시 해야 될 재처분 의무. 그지? 그런데 재처분 의무 행정청이 이행을 안 해. 행정청이 재처분을 이행 안 한다? 자, 그럼 원고가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그럼 법원은 뭐 해줄 수 있다고?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응? 즉, 간접강제 내려줄 수 있어요. 하루 얼마씩 물어줘라. 응? 그런데 거부처분에 대해서 거부한 게 무효라고 판결해달라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똑같아. 그러면 무효 확인 판결 나왔다? 그러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은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할 의무 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무효 확인 소송은 여기서 끝이는 거야. 응? 근데 얘가 재처분 안 한다 가서 법원에 가서 이른다고?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 내릴 수 없어요. 없다는 게 대부분 판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에 무효 확인 소송에는 취소 소송에서 취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간접강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주 물어봐.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내려지면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 내릴 수 있지만 무효 확인 판결 내려지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안 돼요. 이 주의. 자, 거기서 핵심. 간접강제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 안 됨. 이걸 꼭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121번 보도록 할까요? 121번을 보면 판결 효력도 물어보죠. 판결 효력. 틀린 거 고르래. 1번 X. 그지? 1번의 키워드 뭐야? 재량행위인 과징금 납부 명령. 응? 그러면 자, 이 말 속에는 뭐야?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하는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 한다면 법이 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얼마 부과할 것인가? 행정청에게 결정권이 법에 의해 부여된 거야. 법원이 액수를 결정할 권한은 없어. 그치? 그럼 법원은 단지 뭐만 해야 돼? 행정청이 부과한 액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전부 취소하고 다시 해라. 이렇게 판결해야지. 법원이 스스로 얼마가 적정하다고 결정하고 그 이상 넘은 액수는 그 부분만 잘못해서 일부 취소 못한다는 거. 많이 계속 나왔지 문제. 그래서 일부분만 잘못됐다고 초과 부분만 일부 취소하는 판결 못 내린다. 1번 틀렸잖아. 그래서 답이 나왔지.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지? 이미 여러 번 했고. 2번은 아까 나왔지. 키워드 사정 판결. 법원이 직권으로도 내릴 수 있다. 응?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그래서 사정 판결 두 번째 끝에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지? 그다음에 3번. 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야. 자, 두 번째 줄. 판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은 이게 문장의 주어야.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 내리면서 야, 이 행정 처분은 뭐뭐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뭐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 응? 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했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취소 판결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돼? 판결에 따라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또 뭐야?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다시 행한 처분은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다 이거지. 자, 두 번째 줄. 적시된 판결에서 적시됐다는 건 판결에서 이제 지적해 놓은 위법 사유를 보완을 해서 새로운 처분한 것은 셋째 끝에 판결의 기판력, 정확히 말하면 기속력입니다.
이거는 좀 옛날에 우리 대법원은 위법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 안 할 때는 막 섞었었어. 정확히 말하면 기속력에 위반한 거 아니다. 응? 자, 맞고 그다음에 5번. 자, 아까 나왔다. 그죠? 무슨 단어 키워드야? 거부 신청받고 거부한 거 실체법적 위법이 있다 해서 취소 판결 나왔대.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린 요건 다 갖췄는데 거부한 거 위법이라니까 허가해 줘야 된다. 이게 맞다는 거지. 아까 나온 말 또 나왔지. 셋째 줄 끝까지, 그지?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이게 또 중요하다. 사실심 변론 종결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는 이미 법원이 어떻게 했어? 재판에서 고려했어, 안 했어? 다 고려했어요. 응? 사실심 2심 끝나기 전까지 있었던 사유는 다 법원이 고려하고 재판한 거야. 근데 그거 이미 판결로서 다 고려해서 끝난 거라고, 심사가. 근데 그걸 똑같은 이유를 또 내어서 또 다시 거부는 판결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 이게 이전의 사유는 안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 이렇게 되면 그 완전히 새로운 사유야. 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던 재판 이후의 새로운 사유야. 그건 어떻게 돼? 그건 그럴 이유를 내서 다시 전과 같은 처분해도 그건 판결이 어긋난 게 아닙니다. 사실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이것도 중요한 단어. 이거로 법원이 이미 판단 내린 겁니다. 그럼 법원이 이미 판단한 거야. 그 이유는 잘못된 거다. 이미 판단 내렸는데 그걸 내세워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지. 응? 자, 그래서 자, 그다음 122번을 보면 판결의 효력 계속 나오고 있죠. 기속력.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구속하는 힘입니다. 자, 기억법. 일단 두 줄 문제 없죠? 응? 판결이 나오면 소송 당사자의 행정청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도 판결에 따라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나 자,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이거 중요하다.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은 애초에 뭔가 처분한 이유로 내세운 거와 전혀 다른 이유, 동일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하는 거는 판결에 어긋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기본적 동일성이 없는 사유,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하는 게 아니다. 그럼 반대로 또 생각해봐. 아니,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사유라면 어떻게 돼? 그건 이미 법원이 판결에서, 재판에서 다 판단 내린 거잖아. 그걸 또 내세워서 또 하는 거는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미 판단 내렸는데 그 이유와 사실상 동일한 이유를 또 내세워서 또 하는 건 판결에 어긋나는 거지. 그러면 법원이 이건 잘못된 이유다라고 판단 내린 이유와 다른 이유, 말하자면 기본적 동일성이 없는 사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새로운 사유야. 법원이 판단한 위법한 사유라고 판단 내린 거와 전혀 다른 사유, 새로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유라고 말 바꿔도 문제 없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똑같은 얘기한다. 자, 거부 처분. 이거 아니야. 신청받고 거부 처분. 취소송, 법원이 취소 판결. 원칙적으로 여기서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 의무에서 이게 아까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지. 뭐냐면 형식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해서 위법이다. 취소한다. 이랬으면 행정청은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뭐였는데? 형식과 절차, 위법하다고 판단받은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다시 지켜서 다시 처분하면 돼.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근데 아까 말한 실체법상 이거 내용 거부한 거 위법이다 이러면 내용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원칙은 허가를 내주는 것만이 판결에 따르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신청받고 거부 처분, 취소 판결,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 재처분하는 건 원칙이 신청대로 해주는 거다. 원칙은. 그지? 다만
그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드시 신청한 내용대로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응? 여기 첫째 줄도 잘못됐어. 행정청의 재처분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어야만 하냐? 그리고 반드시 신청한 내용대로 해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이거 둘로 나눠질 수 있지? 아까 한 대로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가 있다 그래서 위법 사유 때문에 취소 판결됐다면 그럼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대로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응? 그 다음에 형식이나 절차, 형식 절차를 제대로, 형식 절차상의 위법 사유, 형식이나 절차에 제대로 안 거친 게 있다. 이러면 이거는 형식이나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만 하면 다시 거부해도 상관없죠. 거부한 내용이 문제 있다는 건 아니니까. 이 법원이 행정기관에 의한 거부 처분이 왜 위법이라고 판단 내렸는지 그 위법으로 판단한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행정청이 해야 될 재처분 의무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한 대로 해줘야 되는 것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실체법,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면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라면 원칙은 뭐 하는 거야? 원칙적은 신청대로 처분하는 겁니다. 응? 이게 처분해줘야 되죠. 응? 그런데 원칙적으로 신청대로 처분하는 것이고 형식이나 절차를 제대로 안 거쳤다 해서 취소 판결 났다면 뭐야? 형식 절차를 제대로 거쳐. 형식 절차를 거쳐 그렇죠? 다시 거부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응? 그런 거 가능하죠. 응? 바로 그 점에서 무조건 다 신청대로 처분하는 건 아니잖아. 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니은은 틀렸죠. 디귿은요. 디귿의 처분이 적법이냐 아니냐, 즉 위법이냐 아니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처분이 행해질 당시의 법과 그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자르고, 따라서 거부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법이 개정 시행된 경우, 응? 이 경우 개정된 법과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새로운 사유야. 그렇죠? 다시 거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응? 그래서 문장을 둘로 나눕니다. 처분이 적법이냐는 처분이 행위된 때의 법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여기까지 것이다. 여기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법이 바뀐 경우, 응? 바뀐 법을 새로운 사유를 해서 다시 거부하는 건 가능. 응? 자, 그래서 리을은 어떻게 돼요? 틀렸습니다. 자, 첫째 줄에 기속력 위반.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뭐야? 행정청이 판결에 어긋난 조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응? 그 판결에 어긋난 조치는 무효로 봅니다. 무효다. 무효라는 게 판결에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 그래서 틀렸어요. 둘째 줄에. 기속력의 위반, 즉 판결에 어긋난 조치는 무효로 보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고요. 그다음 123번. 자, 123번까지 하고 123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쉬었다 갑시다. 자, 기속력 등 틀린 거. 자, 1번. 무슨 단어가 중요해요? 응? 절차상 하자가 중요합니다. 절차 안 지켜서 이 처분은 무효다 판결 났대. 그럼 그 처분은 이제 무효로 판결 나서 없어진 거고, 그럼 행정청은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만 지적받은 거니까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다시 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해도 그건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단어는 절차상 하자야. 자, 1번 그 다음에 2번. 자, 시장이 A 회사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무슨 이유로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무슨 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A 회사가
취소송 제기해서 이겼대. 승소 판결이 내려졌대. 그지? 이후 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 처분했다. 그럼 여기서 처음에 거부한 이유와 뒤에 거부한 이유를 한번 비교해 봐봐. 처음에 두 번째 줄. 거기는 그 지역은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해서 뭔가 그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라는 이유로 이 개발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셋째 줄에 보면 거기가 개발 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다. 사실 뭐 같은 이유 아니야? 그치? 개발이다. 응? 다시 거부한 사안에서 뒤에 한 재거부 처분은 종전에 거부 처분한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다. 이거 뭐 사안이 또 판결, 구체적 사안이라. 요거로 또 기속력 위반이 아닌 거로 판결 나왔네. 그죠? 응? 그래서 요 두 번째 줄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와 예정 지역이라는 이유. 응? 그 다음에 판결 이후에 셋째 줄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지역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는데 이 뒤에 다시 거부한 것은 종전 거부 처분을 취소한 판결의 기속력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판결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이유가 서로 다른 이유라는 거야. 응? 그죠? 동일한 이유라고 본다면 이미 법원에서 그 이유로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 내렸는데 그걸 똑같은 이유를 내세워서 또 거부하는 건 기속력의 위반이 되겠지만 이거는 다른 이유래. 다른 이유라고 봤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응? 그죠? 동일성이 없는 다른 이유다. 그래서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다. 2번 그런 말. 3번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응? 그렇지. 어쨌든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까 원래 했던 처분 취소 판결 내려졌대요. 행정처분 재처분해야지. 그죠? 그러면 재처분의 내용은 뭐야? 여기는 절차 지켜서 다시 전과 똑같은 처분해도 되는 거죠. 다만 뭐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았고 어쨌든 취소 판결 나오면 재처분해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요? 자, 4번은 여러분 보세요. 무슨 뜻이 되냐면 신청, 응? 그 다음에 거부처분,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근데 행정기관이 다시 또 그냥 거부처분을 또 했어. 이거하고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있었지. 국민이 신청을 했고 일단 행정청이 거부했고 다시 국민이 재차 또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거부했다. 그죠? 이 경우 이 뒤에 한 거부처분은 요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다는 거잖아. 여기 있죠? 근데 여기는 이게 없잖아. 그냥 국민은 원래 신청 한 번만 했는데 행정위원회 거부. 그러고 행정위원회 거부했는데 또 이유를 또 들어서 재차 거부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신청도 없는 거에 대한 거부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효라는 거야. 응? 이건 거부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지. 응? 자, 어쨌든 그래서 4번을 보면 첫째 끝에 신청, 그다음에 거부처분 한 번 있고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거부처분이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응? 따라서 첫째 끝에 행정기관이 왜 거부하는지 사유를 추가하여 또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취소 사유 있는 거부처분이 반복되는 것이 된다? 아닙니다. 취소의 흠이 아니라 그거는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어요. 무효. 신청도 없는 거에 대해서 또 거부한 건 무효라는 게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신청도 없는데 앞에 했던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 처분을 반복하는 건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X. 이게 둘은 구별해야죠. 응? 이거는 요 사이에 신청이 재차 없으니까 이건 무효. 원래 거부 처분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반면에
이거는 신청에 대한 거부. 이거는 신청에 대한 거부. 이거로 끝이고. 이건 또 별개로 재차 신청에 대한 재거부. 이건 또 별개의 거부 처분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5번을 보니까, 아까 나왔지? 응? 거부 처분 취소한다고 판결 났어. 그럼 어떻게 돼? 행정청이나 거부 처분은 판결로서 없어졌고, 행정청은 두 번째 줄.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거 새로운 사유야. 재판에서 고려하지 않은. 응? 새로운 사유 내에서 다시 거부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도 거부한 거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 거 아니다. 그지? 라는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판결의 효력 얘기하고 있는데,